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우주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별의 세계, 즉 항성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어딘가 우리 태양계와 닮은 별의 세계도 있는가 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어떤 항성계는 모든 행성이 초고온의 거대 가스 행성이나 슈퍼지구로 이루어져 있어 중심별 바로 곁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서 온 한 부주의한 연구자가 어리석게도 혹은 스릴을 즐기기 위해 아무런 강력한 보호장비 없이 이곳에 착륙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항성, 즉 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격렬하고 거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단 두 개의 천체로 이루어진 항성계인데도 그 둘이 모두 엄청난 밀도와 질량을 가진 펄서로서 아주 먼 우주로 꾸준히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PSR J0737-3039라는 쌍성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은 그렇게도 희귀한 걸까요? 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항성계를 하늘 위의 실험실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 시스템과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상대성 이론 사이에는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이중펄서 쌍성계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남긴 일종의 잔해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대폭발로 인해 별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전부 흩어진 뒤에는 알맹이만 남게 되고 그 핵은 결국 붕괴하게 되죠. 만약 그 핵의 질량이 매우 크다면 결과적으로 블랙홀로 변합니다. 그러나 붕괴를 일으키기엔 충분한 질량을 지녔지만 블랙홀이 되기엔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중성자별이 만들어집니다. 중성자별은 지름이 겨우 수십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천체이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 태양 여러 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성자별은 성냥갑 하나만한 부피에 초고층 빌딩 하나만큼의 질량이 담겨있을 정도로 엄청난 밀도를 자랑하죠. 이 중성자별은 자체적으로 희미한 빛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양극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방출하는 방사선의 펄스를 통해 발견됩니다. 이렇게 펄스를 내보내는 중성자별을 펄서라고 부르는데요. 중성자별은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매우 희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엄청난 질량과 밝기를 지닌 거대한 별에서만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별들만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펄서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펄서는 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펄서는 일반적인 항성과 짝을 이루며 아주 특이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중성자별은 중력이 매우 강해서 짝별로부터 물질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중성자별끼리 짝을 이룬 쌍성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중성자별 자체가 매우 드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성계 안에 중성자별이 둘이나 있다는 건 거의 꿈에 가까운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또 하나, 펄서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펄서는 극방향으로만 파동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펄서를 감지하려면 그 극이 지구 쪽을 향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쌍성계의 경우 두 개의 펄서가 모두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조건은 이미 어려운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2003년에 과학자들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이중펄서 쌍성계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쌍성계는 PSR J0737-3039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요. 처음에는 호주의 파크스 64m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 이 쌍성계의 한쪽 펄서를 포착했고 곧이어 두 번째 펄서까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천체 물리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경이로운 항성계의 통행증. 통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경이로운 항성계는 지구에서 고물자리 방향으로 약 1150파섹, 즉 375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성계는 지구 기준으로 정말로 이상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쌍성계를 일종의 정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나 방사선뿐 아니라 중력 지연 같은 흥미로운 현상들까지도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 항성계를 이루는 두 개의 펄서 A와 B는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지름은 겨우 10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천체들입니다. 이 펄서들은 도쿄나 멕시코시티 같은 대도시의 면적 안에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작은데요. 두 펄서의 질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별은 마치 이상한 춤을 추듯 공통의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거의 대칭적인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이 쌍성계는 굉장히 컴팩트해서 두 펄서가 한 바퀴 도는데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궤도는 거의 완벽한 원에 가까우며 20률은 통계적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펄서는 그 자체로 마치 우주 시계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펄서는 정밀하게 제어된 메커니즘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도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한 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주기로 깜빡이는 펄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별이나 행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깊은 우주에서도 펄서를 활용해 꽤 정밀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성계에는 그런 우주 시계가 무려 2개나 존재하며 서로 매우 정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PSR J0737-3039 쌍성계는 다른 중성자별의 방사선이나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이처럼 드문 쌍성계를 발견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걸 관측 가능한 각도에서 정확히 마주하게 된 것도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운이 좋았던 거죠. PSR J0737-3039 쌍성계는 사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천문학적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콤팩트하고 앞서 언급했듯 중성자별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펄서의 궤도는 중력파에 의해 점점 짧아지고 궤도 반지름도 아주 천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극도로 정밀한 장비가 아니면 감지하기 어렵지만 현재 이 쌍성계의 궤도는 하루에 약 7mm씩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축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8,500만 년 후 두 펄서는 밝은 섬광과 함께 강한 중력파를 내뿜으며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 시간 척도로 보면 이런 충돌은 찰나에 불과한 일이라 우리 인간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펄서 간 충돌이 일어나면 PSR J0737-3039 주변에 있는 다른 항성계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됩니다. 엄청난 X선이 모든 행성을 완전히 멸균시켜버릴 것이며 그곳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해도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충격은 위험도로 따지자면 초신성 폭발에 필적할 정도의 대격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측에서의 마지막 행운은 이 주인공 역시 다른 많은 천체들처럼 자전축의 주기적 흔들림, 즉 세차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세차 운동 덕분에 펄서 B의 전파 빔이 점점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2008년 이후로는 더 이상 그 펄스를 관측할 수 없게 되었죠. 다시 말해 만약 이 쌍성계가 5년만 일찍 발견됐더라면 우리는 그 어떤 특이한 것도 찾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2개의 펄서를 무려 5년 동안 정밀하게 관측했고 그 덕분에 회전을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PSR J0737-3039B는 2030년대 중반, 대략 2035년 무렵이면 다시 관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우주의 정밀 기계가 우리의 예측을 저버리지 않길 바랄 뿐이죠. 진정한 이상.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 후계자들이 이룬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중성자 별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 모델들을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들 대부분은 실제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PSR J0737-3039의 발견이 마침내 그 소중한 기회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중력파 방출을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4중극 공식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PSR J0737-3039가 발견된 직후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강력한 중력을 지닌 두 개의 초고밀도 천체로 구성된 이 콤팩트한 쌍성계에서 중력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계산이 완벽하게 옳았음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에는 이 쌍성계를 거의 20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대규모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상대론적 효과와 함께 굉장히 드문 빛의 전파 현상까지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빛이 특이한 방식으로 지연되거나 휘어지는 장면을 직접 확인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빛은 아주 강한 자기장 속에서 일종의 끌어당겨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현상들 역시 예외 없이 아인슈타인의 계산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 쌍성계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들이 정말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장식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한 펄서가 다른 펄서의 뒤쪽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데, 그때 방출되는 신호가 상대 펄서의 매우 강력한 자기권에 의해 일부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사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PSR J0737-3039의 자기권 구조나 대기의 성분, 그리고 두 펄서 각각의 특성까지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성계는 우주의 실험실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관측만으로 이렇게 많은 놀라운 발견을 이끌어내고 수많은 이론과 계산, 과학 모델이 입증되거나 뒤집히는 사례는 이 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해온 많은 이야기들이야말로 바로 이 PSR J0737-3039 덕분에 밝혀질 수 있었죠. 따라서 이 쌍성계의 발견은 진정한 과학의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